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김무성은 김기현, 이재호는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안을 밀던, 안철수 밀던 김무성, 김기현을 돕고 김기현과 가까운 이재호, 안철수를 미는 까닭,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서로 서운함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본질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무성, 이재호, 지금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재호 당시 특임 장관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계속 전개를 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권력 분산 필요성을 역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끊임없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내각제는 굉장히 좀 너무 급격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내각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분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장면 내각이라 그러지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면 내각, 장면이 총리로서 내각을 구성한 거죠. 실권자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보면은 김무성은 개헌론이 지금이 적기다 해가지고 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죠. 네, 이재호는 끊임없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체계 단순화를 역설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내각제, 영국 같은 경우 왕이 있고 일본도 천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천황은 하나의 국민 통합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상징적 역할을 하고, 실질적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뽑는 총리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리고 절대 개혁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욕심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세워놓되, 한마디로 말해서 바지사장처럼 세워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다. 저는 이것을 위장된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김기현 적극 지지,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네, 이 상향식 공천. 그래서 김무성이 이제 국민공천제를 얘기한 바는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김무성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거대 양당 정치 극복하려고 비례 의석 50% 이상 확대돼야 한다 하면서 국회의원 50명을 늘리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다 뭐냐 하면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다당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동아에서 보면 박정희 유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모습, 이게
일치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혐오감을 주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말, 크게 다스리고 명령하고 이 말 속에 이미 제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슨 행정부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한국도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대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대표. 국민대표 또는 그냥 윤석열 행정부죠. 행정부. 행정부에 국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완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여야 의원 131명이 초당적 모임을 출범을 시켰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 김진태 의장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내각제, 유사 내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 내각제. 또 심상정이 계속 얘기했던 의회 중심주의. 그 의회 중심주의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의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단은 분권형 국민 주권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는 분권형 국민 주권제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몰락, 그리고 윤석열 몰락, 그 다음에 올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로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유사 내각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분점하는 거죠. 이익을 분산시키고 자기들끼리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판을 통찰을 쭉 해보게 되면은 흐름이 이재명 주기, 그 다음에 윤석열 행정부 입장에서는 권력을 확대하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흐름이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그러니까 위장된 내각제를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판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도는. 거기서 이제 우리 서민들은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다가 가계기업이 붕괴가 되면서 완전히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미국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에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양털 깎기에 말려들어 가지고 일본이 지금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 거기서 이제 계속 또 각종 투기꾼들, 국제 투기꾼들이나 또 이 우리나라에도 투기 세력들이 계속 이 금리나 우리나라의 이 각종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한국이 하나의 그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타깃이 돼 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치꾼들은 완전히 자기들은 뭐 돈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들이 국리는 계속해서 위장된 내각제 쪽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무너지면서 윤석열이 또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최고의 승리는 이 내각제 세력들, 위장된 내각제 세력들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렇게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쭉 통찰해 보면은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